안녕하십니까. FLW NCS 실증 가공을 맡은 아마다 코리아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증 가공에 앞서 FLW NCS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기종이 FLW NCS입니다. 로봇은 야스카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지셔너 테이블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옵션 사양으로 분기 타입 핸디 용접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M1부터 M5 모델 중에 M3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발증기 같은 경우에는 NCS 3000 레이저 커팅기와 같은 발증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가공에 앞서 오늘 시험 가공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3T입니다. 지금 가공할 용접은 와이어 관통 용접입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앞쪽에는 가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접 또한 기존의 아르곤 용접으로 가접을 하는 게 아닌 저희 분기 타입 핸디로 가접을 진행했습니다. 분기 타입 핸디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W까지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알루미늄 3T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접 용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르곤 용접으로 가접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로봇 용접을 진행하실 때 많이 파이는 부분이 생기거나 불량나는 부분이 생기지만 분기 타입 핸디로 가접을 진행하시면 지금처럼 가정 용접도 심각하게 용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본가공을 진행했을 때 불량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통 용접을 진행하게 되면 이 뒤쪽에도 비드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용접을 진행하면 반대편 면에도 비드가 나오는 장점이 있어서 두 번의 용접이 필요가 없고 그만큼 열변형이 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여드릴 용접은 서스 1T 용접입니다. 지금처럼 따로 가접을 진행하지 않고 겹치고 난 후에 이쪽에는 위빙 스폰 용접을 진행하고 반대쪽에는 고속 접합 용접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기존 위빙 스폰 용접 시 뒤쪽에 자국이 남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고속 접합 용접 같은 경우엔 용접을 진행하면 뒤쪽엔 자국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증 가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가공 속도는 많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로봇가 돌아가는 본 가공을 보신 후에 사전에 녹화해 놓은 자세한 영상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지셔너 테이블은 회전으로는 360도, 좌우로는 90도까지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힘겹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공면에 따라서 포지셔너 테이블을 0도, 45도, 90도로 조절해서 손쉽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45도로 포지셔너 테이블이 이동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90도로 포지셔너 테이블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다른 재질이지만 한 번에 용접이 가능한 이유는 FLW NCS의 기능 중인 빔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빔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용접은 스폰 용접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빙 스폿 같은 경우도 저희 아마다 코리아에 장착되어 있는 위빙 렌즈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기존 스폰 용접과는 다르게 다른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사전 녹화 영상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어 쪽을 봐주시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푸시풀 기능이라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보시면 푸시풀 기능은 와이어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끝난 후에 와이어 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테이블이 90도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리빙 스폿 영상입니다. 보시면 기존의 스폿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접 팁이라고 하는 게 소모품으로 나가게 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노즐이 떨어져 있으면서 리빙 스폿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모품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가능하며 손쉽게 리빙 스폿 용접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용접은 고속 접합 용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용접이 뒤쪽에 자국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가공이 끝났습니다. 준비된 용접 샘플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정면에 이제 와이어로 용접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비드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용접으로 뒷면까지 비드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덜 받는 장점이 있고 기존 아르곤 용접보다 열 변형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옆쪽에 살짝 보시면 비드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사상 작업 시 블로홀이 없고 용접 비드가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용접 사상을 진행하실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사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면에 나오는 비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불량이 된다고 하면 블로홀이 생기는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 FLW NCS로 와이어 가공을 진행하시면 블로홀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사상으로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스 1T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먼저 이쪽에 위빙 스폿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빙 스폿의 단점은 하지만 뒤쪽에 자국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폿 용접을 진행하신 후에 사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고속 접합 용접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사상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도 또한 스폿 용접과 비슷하게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스폿 용접을 진행하시던 제품들을 이 고속 접합 용접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 절약도 가능하게 되는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실증 가공은 마치고 이제 기계 쪽에서 간단한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FLW NCS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인 Z 인디게이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 인디게이터는 기존 FLW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 지금 이제 NCS가 되면서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십자가와 하얀색의 X자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용접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FLW 같은 경우에는 이 Z 인디게이터가 없어서 용접 포인트를 잡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Z 인디게이터가 생기고 나서는 손쉽게 용접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푸시풀 기능입니다. 이 와이어 용접 또한 전 버전에서도 있었던 기능이지만 이 푸시풀 기능이 없어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가공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FLW NCS로 넘어오면서 이 푸시풀 기능이 생기며 연속적이고 정확한 와이어 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와이어 한 번 가공한 후에 재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이어 가공이 끝나고 정확한 위치로 다시 와이어를 밀어주기 때문에 연속적인 가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LW NCS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인 타스 기능에 설명드리기 앞서 일단 지그 세팅 다시 한번 더 하고 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그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타스 기능이 있어서 지그에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타스 기능이 있기에 지그는 최대한 간단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타스에서 고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NC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타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과 반자동이 있는데 일단 타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스는 티칭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용접 포인트를 잡아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타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 하나는 자동입니다. 수동은 작업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용접 포인트를 수동으로 고정하는 것이고 자동은 최초에 소프트 캠 또는 CCD 카메라에 저장된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 보정을 진행 후 용접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수동 타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스 같은 경우의 순서는 최초에 스타트 한 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보정 후 바로 실용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보정을 진행하면서 바로 용접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스를 진행할 때 본 가공기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작업자가 직접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진행을 하시면 손쉽게 용접 포인트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접 포인트를 보정한 후에 다음으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새로운 만약 이 제품이 양산품이라고 하시면 이 위치를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오른쪽 위에 화상 등록이라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양산을 제품 진행하실 때 이 위치가 바로 저장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실제적으로 용접 포인트를 잡은 위치를 그대로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스에 대해서 속도를 타스가 너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신다고 하면 용접 포인트를 최대한 간단하게 잡아주는 게 타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한 후에 용접이 진행이 되면 한 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스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보정 후 다시 본용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로 용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타스를 진행하게 되면 오래 걸리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그에 시간을 쓰시는 것보단 이 타스로 용접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제품을 양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공 후에 한 번 더 용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스 진행 후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층 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층 가공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편하시게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구글 밑으로 질문글 아니면 이제 근처에 계시는 저희 영업사원한테 필요한 질문,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쪽에 질문이 있어서 일단 소프트 담당자 불러서 질문 한번 들어보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다 코리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현재 질문 중에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용접기를 운영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FLW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의 가동률을 보다 더 높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서 티칭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업자가 티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기를 운영하는 그 시간에는 실제 티칭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함으로써 다음 용접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을 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계의 가동률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질문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어제도 이제 생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나왔던 질문인데 오늘도 질문이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타스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사분들 중에 타스로 진행하는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지그에서 세팅한 후 펜던트를 만지는 시간이 더 빠르지 않냐라고 질문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타스의 장점은 펜던트를 만지지 못하는 직원도 손쉽게 타스로 NC에서 포인트만 체크 후 양산품 용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펜던트로 일일이 수정하는 시간보다 타스로 보정을 진행하는 시간이 확실히 빠르다는 결론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입된 고객사에서도 실질적으로 펜던트로 수정하는 게 아닌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든 후 양산품 진행할 때는 항상 타스를 진행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과 자동을 말씀드렸는데 자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인트를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결과치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만 다시 재보정을 해주시면 손쉽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반자동이 또 있습니다.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인트를 이동하지만 마지막 확인은 작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을 제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자동, 마지막으로 수동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최대 티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티수 같은 경우에는 철판은 6T까지 용접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최대 티수는 뒤쪽에 백피드가 나오는 용접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백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용접물이 어디까지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강도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티수 같은 경우는 철판 6T까지 용접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이종제 용접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종제 용접 같은 경우에는 서스나 철판 같이 그 정도의 강도를 요하지 못합니다. 이종제가 용접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또한 동용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긴 하지만 절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절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만큼의 큰 정밀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대신 용접을 다 한 후, 절곡이 다 끝난 후에 절단을 진행하게 되면 폴 같은 경우에는 터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유튜브 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후에 영업사원 또는 구글 밑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